네, 올해 마지막 연준회의에서 FRB가 통화정책을 고용과 연계시키는 고용 목표제를 발표했습니다. 통화정책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고용 목표제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도 논란이 될 만큼 이 올해 마지막 연준회의가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살펴볼까요? 어제 우리 시간을 밤에 발표했던 그 미국 경제 3분기 확정치, 여기 이제 수정치라고 나가는데요. 네. 수정치는 수정치인데, 원래 정확한 용어는 확정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수정치가 그래서, 발표됐죠. 그래서, 확정치가 3.0으로 발표했습니다. 3.0%는 미국의 잠재 수준이 3.0%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성장률 상으로, 잠재 수준 정도는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성장률이 3.0으로 올라간 거를 계기로 해서 FRB가 3.1%로 나오죠. 예. FRB가 3%대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3%, 3.1%, 3%대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미국 경제 그 3%는 잠재 수준에 해당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3%대의 그 성장률은 사실상 이번에 FRB 연준 회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그 성장률을 보면 잠재 수준에 이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위기가 극복됐다 이렇게 평가가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도 위기 이전 수준 들어왔고 성장률도 위기 이전 수준 들어왔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결국 고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그 연준 회의에서 실업률을 위기 이전 수준이 6.5%까지 도달할 때까지 사실상 그 고용을 중시하는 통화 정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고용 목표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그런 얘기합니다. 이 고용을 중시하면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에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물가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사실상 그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점은 상당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플레 타겟팅선의 상향을 조정했거든요. 2%에서 2.5%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상당 부분 통화정책을 읽을 때 이론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대, 정확한 3.1%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는 회의 전까지는 3%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CNN이든가 이런 데서 3%대로 전부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그 방송에서 좀 다소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대 성장 환민 이것이 FRB의 이번 연준 회의 결과와 얼만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고용 목표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목표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 FRB가 1930년대 이후에 유일한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또 각국의 그 중앙은행은 유일하게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에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도입 목표는 고용 목표라는 것은 인플로이먼트 타겟팅에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그로스 타겟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은행이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고용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역사상 물가 안정 위에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는 많이 됐습니다는 명시적으로 고용이 이렇게 목표를 두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FRB가 회의가 끝난 지 좀 시간이 됐습니다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어제 성장률이 3%대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상태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고용 목표제인데 목표는 어디가 둘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같이 주가도 위기 이전 수준 회복, 성장도 위기 이전 수준 회복.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버냉키 회장 입장에서는 위기가 완전히 극복했다 평가는 아무리 정책당에서 떠든지 어떻게 하다보니 국민 입장에서 이게 계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을 6.5%까지 회복될 때까지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원래 중앙은행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물가 안정이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 목표제가 도입된다면 중앙은행의 이 본질적인 의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앙은행 목표를 두고 논쟁이 많이 됐죠. 네.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보면
케인지언서부터 시작된다면 케인지언 성장 우선 물가는 뒤순위, 그 다음에 그 위엔 마이터리스트 통화론자본 물가를 중시, 그 위에 신케인지 같은 경우는 다시 성장을 중시해서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중앙 입장에서 성장을 중시한다면 사실 물가에 대해서 우선순위 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를 중시한다면 성장은 좀 뒷전에 우선순위를 좀 떨어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고 왜 고용 문제가 당신은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논란이 다시 3분기 성장률의 확정치가 발표를 되기로 해서 여기 학계에서 거세게 논쟁이 되니까 네. 정확하게 이론적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천사와의 키스, 악마의 키스라는 얘기했죠. 이게 통화로 중앙은행 목표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건적인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키스는 중앙은행의 목표에 설립 목적의 순수 동기에 해당되는 물가 안정만을 중시해야 된다. 천사가 얼마큼 깨끗합니까? 네. 그러면 정책부서라는 본래 목적을 딱 해도록 해야지. 전공은 여긴데 이쪽 저쪽 건드리면 어떠냐 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투명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상 물가 안정만 추구하라 하는 것이 모니터리스가 주장하는 천사의 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물가가 안정돼 있을 때는 중앙은행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세비라든가 인건비 들어가는데 뭘 하겠느냐 했을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 목표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시각에서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뭐 고용이라든가 이번처럼 물가라든가 위기 극복이라든가 이런 쪽에 목표를 두는 것을 보통 통화론정 관점에서 악마의 키스다 해서 절대적으로 금기시해야 한다. 이 원칙을 가능한 지켰던 것이 미국의 FRB에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명시적으로 물가 안정위에 고용 목표제를 도입했다고 보시겠습니다. 이 물가보다 고용 목표제를 더 중하게 여긴다면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 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늘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이 확정치가 3%대 올라왔다. 네. 3.1%니까 잠재 성장 수준을 미국의 FRB가 2.8에 3%로 본다면 우리가 오큰 법칙에서 GDP 갭상으로 보면 실제 성장률에서 이제 잠재 성장률을 뺀 것이 그동안은 마이너스 디플레 갭이 발생하다가 이번에는 최소한 인플레 갭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자 실제 성장률이 잠재해서 웃도는 인플레 갭이 발생할 때 그야말로 인플레, 물가가 우려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얘기했었던 일부 이렇게 경제 시견이 부족했던 전문가들은 어떠냐 하면 정신을 띄우기 위해서 시청자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떠냐면 계속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간다. 유동성 랠리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에 물가 안정선은 2.5%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럼 물가 안정이라는 건 2.5%까지 이내에서는 고용 목표제를 중시하고 성장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물가가 뜻하지 않게 2.5% 지나면 고용 목표제라든가 이런 것이 뒷순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본래 목표인 물가 안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3% 진입법에 따라서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인플레 압력은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 타겟팅 선을 벗어나는 이번에 제시했던 2.5%를 벗어나면 다시 물가 안정 목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하셔야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하는데요. 무조건 고용 목표제 6.5% 지금 실업률 어떠냐? 7.7%인데 어디까지냐? 2015년 말까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여기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FRB의 이번 정책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경제 정책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단계 정책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이제 고용 목표제가 오바마 정부에 추진했던 정부의 목표와 얼마큼 일맥상통하냐면요. 네. 오바마 정부 그동안 3웨이 성장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위기의 직후에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의 안정 상태, 이걸 취하기 위해서 레이거노믹스의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경기 의욕을 북돋우는 조치를 취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2단계 조치로서 수출 직내력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었고, 근데 경기만 부양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 경기 부양,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을 해줬으니까 조금이나 경기 부양하더라도 다시 국민들이 돌려줘야 되거든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 채널이 있고, 물가는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작년 9월부터 일자리 창출 대책 같은 이런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네. 마치로 통화정책도 고용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재정 사이드와 통화정책
코디네이션,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고용 목표제를 도입해서 성과의 과실을, 위기 극복의 과실을 국민들이 그만큼 희생했으니까 이번에는 보여준다 하는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목표를 이 미 행정부의 3단계 조치와 일맥상통하게 통화정책 목표도 고용 목표제를 중시한다 하는 서로가 같이 맥을 간다. 이것은 한국의 정부에서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중앙은행도 FRB처럼 이렇게 물가 안정 외에 다른 정책들을 중시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 네. 아마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은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확실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중앙은행을 어떻게 변신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목표 변신 내지는 중앙은행 활동범위 범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올해 들어서 몇 차례 걸쳐 말씀드렸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번 것처럼 명시적으로 고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물가 이외에 다른 목표를 중시한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른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굉장히 이런 점을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산 범위만 감안할 것이냐, 실물 경제 사이드만 감안할 것이냐. 실물 경제 사이드만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핀다면 이거는 그린스펀 독트린이고 자산 부분을 포함하면 이것은 버냉키 독트린인데요. 지금 버냉키 독트린 입장으로 가는 이런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적정금리 산출할 때 피셔 이퀘이션 방식에서 사실상 과거 전통적 방식을 고려할 것이냐, 정책 목표를 통해서 성장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정책 목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여지가 들 때는 역시 우선순위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발행해서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테일러 정책의 일반적 방식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FRB에서 이번에 논란이 될 만큼 워낙 오랫동안 물가 안정에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적으로 고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3분기 성장률 3.1% 나오다 보니까 이 논란이 그 의미가 더 이렇게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각국 중앙은행들도 FRB만큼 이렇게 명시적으로 고용 목표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는 묵시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보면 새로운 환경에 번신을 초래해서 목표든 통화정책 관할 범위든 적정금리 산출이든 그 다음에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인치한 방식이냐, 모니터리 룰, 통화 중칙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냐 하는 이런 방식에서 학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적고요. 이런 토대로 해서 지금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책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이론적 근거들이 아주 확실하지 묘한 정책일수록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외형상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나중에 잘못된 이렇게 해석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FRB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첫 지장이 한국은행이었습니다는 한국은행의 출신들이 지금은 제 동기들이 이게 이제 국장급 이렇게 해서 좀 정책을 결정하시는 이런 그 자리에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실무급의 총책임자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그 FRB의 고용 목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을 아주 솔직해서 올해 들어서 보면 사실상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나왔다. 그거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물가 안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FRB에서 물가 안정의 고용 목표자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행도 많은 부분에 변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상당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에 바뀌는 뉴노멀 환경에 바뀌는 이런 중앙은행 모습과 중앙은행 직원의 상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마지막 연준회의였죠. FRB에서 더 이상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고용과 연계된 고용 목표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고용 목표제가 무엇인지 미국 경제와 연관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